안녕하세요. 첨삭요양보살 교본의 김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 강론에서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파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의 파트에 보시면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유형을 설명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상황별 의사소통을 활용합니다. 여가활동을 활용합니다. 네, 제가 항상 학습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 곳은요, 문제가 보인다고 했어요. 기본 4문제 이상. 그죠? 기본 4문제 이상. 각 파트별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네. 이거 꼭 나요, 꼭. 상황별 의사소통. 여가는 옛날에 엄청 많이 났는데 요즘은 조금 소홀해진 단계고요. 자, 그러면,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요. 여러분 교과서에 빨간색으로 가나다라마 이렇게 쳐져 있는 데가 여기예요. 자, 대상자와 가족과 신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도록 할게요. 유형. 네, 크게 두 개죠?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고. 자,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방법. 그게 바로 언어예요. 단어를 딱 써주면 되는 거니까. 기쁘다, 재미있다, 슬프다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아, 저 사람의 기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 기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의사소통 안 되냐? 아니죠. 조금 시간은 걸리고 어렵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어요. 비언어적인 거. 그래서 단어에 어휘수가 들어가 있는 거 뺀 나머지는요. 다 비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모부터 시작하셔서 눈물까지 강력한 소통의 매체가 눈물이죠. 네. 옛날에 중국을 가셨대요. 어느 분이. 그래서 중국을 가셨는데 중국어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단어를 못 외우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단어를 모르니까 언어를 모르니까 네 바디랭귀지 막 했대요. 그러다 쌀 뻔하셨대요. 용변을 못 본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시간이. 그래서 언어는 참 가장 간편하지만 언어가 안 되면요 괜찮아요. 비언어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언어에 들어가는 항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어와 비언어를 두 가지가 의사소통 유형이라 그러면 네, 어떤 것이 대화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1, 2, 3 써져 있죠. 여기 동그라미 안에 검정색이 나와져 있는 부분이 다 비언어적인 요소예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건 93%예요. 93. 그렇죠? 네, 엄청나죠? 100% 중에 93%. 그래서 노란색과 여기 보라색 계열의 언어는요 7%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음성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 말의 내용인 단어, 언어적인 요소가 차지합니다. 옛날에 시험에 났을 때 다음 중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라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보신 것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비언어적인 요소 화살표, 그 다음에 음성 화살표, 언어적인 요소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비언어적인 거에 용모부터 시작해서 자세, 침묵 뭐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하실 때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태도가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있어요. 시험 문제는요. 섞어요. 둘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다음 중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의 기법에 바람직한 걸 고르세요. 또는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네, 여러분이 오답을 추려내시는 건데 빨간색으로 많이 쳐져 있어요. 얼굴 표정은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세는요. 약간 대상자를 기울인 자세. 나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청의 경자도 기울일 경이에요. 그럼 뭐 자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어쨌든 자세 자체가 대상자에서 약간 기울인 자세. 앞으로 너무 굴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눈 맞춤은요. 시선의 적절한 움직임, 대상자 같은 눈높이.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건 한 곳을 계속 고정해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어조는요. 크지 않은 어조, 분명한 발음,
온화한 목소리, 네, 적당한 속도 뭐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의 바람직한 태도. 자,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 설명이에요. 자, 여기는 좀 단어의 개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런 거 물어보죠. 네, 설명 쭉 하고 얘는 뭘까요? 수용일 수도 있고, 침묵일 수도 있고, 경청일 수도 있고, 이렇게 라포일 수도 있고. 이게 단어 정리거든요. 이제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럼 라포가 뭔가요? 마음의 유대예요. 마음의 유대는 뭐냐면 서로 마음이 연결된 상태. 그렇죠? 그걸 라포라고 해서 마음의 유대예요. 서로 연결이 됐어요. 마음이 서로 통해요. 그러면 정답은 라포. 그럼 경청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까지 하는 능력을 경청. 이 공감이 될 수 없잖아요. 공감까지 하는 거. 그렇죠?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까지 했어요. 그걸 경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다음은 공감이에요. 네, 우리가 수용과 공감하고 많이 헷갈려 하세요. 오답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네,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그 부분을 나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그렇게 관점에서 이랬으면 반드시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그 감정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감.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감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공통된 감정을 찾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면 내 상황에 내 감정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시려면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셔서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에 말하기예요, 말하기. 네. 효과적인 말하기다라고 해서 네, 나전달법이 이어서 나가죠? 네, 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이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또한 섞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전문가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그 말하기 방해한다는 거죠. 난 잘못이 없어요. 항상 옳아요. 이것도 방해고요. 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방해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감의 사례예요. 공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공통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공통의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교재에 나온 예시예요. 여기는요, 교재에 나온 예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수님 그건 교재에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났어요 하는 문제들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감의 뜻을 알았다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실시간 다던 부분들이니까 두 번째 거.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라고 어르신이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 요양보호사 더 잘했는데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기분이 뭐지?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시험보이 너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난번 요양보호사님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인정? 네. 이 공감은요. 앞에서 말한 걸 그대로 내 말로 그대로 다시 불러줘요. 내 말로 내 말 뜻으로 풀어서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지난번 요양보호사 더 잘했는데 라고 하면 네 어르신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참 일을 잘하셨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의 기분이 어떻다고요?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하나만 더 하죠.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어르신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이게 반복 복습이잖아요. 반복. 앞에서 대상자가 한 말을 내 말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몇 번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수 있어요. 앞에 한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내 말로 다시 뱉고 그 말하는 상황에 내가 입장이 됐을 때 난 어떻게 느꼈을까? 그 기분을 불러주시면 그것이 공감적 반응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공감적 반응 사례에 이어서 나전달법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전달법은 단계가 4단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요 4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나전달법에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나전달법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반드시 나여야지만 되겠죠. 네. 오답은 너예요.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의 방법이 있어요. 자, 1단계.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난 없이 그대로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세 번째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4단계죠. 1, 2, 3, 4. 네. 요렇게 우리가 나 전달법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교재에서 보셨겠지만 사실 나 전달법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이게 내용 자체가 나 전달법도 네, 좀 자세히 꼼꼼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들면 교수님 이해가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여기거든요. 예시에 교재 나와 있는 거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예, 여러분 책에서 이미 수업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한대요. 그렇죠? 자, 행동은 있는 그대로. 예, 통화가 길어지면 통화를 오래 하면 영향.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는 거죠. 나에게 걸려올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네, 그래서 느낌이 조바심이 나고 걱정돼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화를 짧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이게 4단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의사소통하고 치매 한각에서 대처법하고 연관돼서 설명 많이 드려요. 예시에 한번 시험할 때 났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저귀 갈기를 거부하세요. 네,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죠. 나전달법으로. 있는 그대로 행동. 기저귀 갈기를 거부하시면.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나에게 미친 영향이 뭐냐는 거죠. 네. 이때 오답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욕창 생겨요. 냄새 나요. 근데 그거는요, 어르신에게 미치는 영향이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답하셔야 돼요? 기저귀 갈기를 거부하시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기저귀 하나만 가져보면 기다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지금 걱정돼요. 초조해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신 기저귀 갈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갈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상대방이 그걸 듣고 네, 사실 느낌이 약간 부탁하는 표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네, 교환해준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사실 얘는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여기 내용을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표준교재 406페이지, 407페이지를 피셔가지고 꼭 한번 예시문으로 직접 본인이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나전달법에서 나오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말하기에 나전달법에 이어서 침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요 단어가 나오면 침묵이에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침묵. 네, 그럼 또 수용은요? 그렇죠. 비판 없이가 나오죠. 비판 없이. 수용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 없이란 단어가 나오면 수용이 답이고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나오면 침묵이 답이에요. 자, 이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의사소통에 장애 유형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난청, 노인성 난청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고, 자, 이야기의 시작에 대한 신호를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네,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입 모양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난청 갖고 계시면 보청기 착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력은 크게, 잘 안 들리니까 들어오는 소리는 크게, 또 어떻게 해요? 나가는 소리는 낮게, 그렇게 보청기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의사소통 장애 유형의 두 번째는 시각장애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도 정면에서 하셔야 돼요. 눈을 마주칠 수는 없지만 항상 이야기 정면에. 우리가 시각장애일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방향이에요. 여기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어려워요. 네, 길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이 여러분한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우리 못 찾아가요. 그래서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위치를 무슨 방향으로요? 시계 방향.
우리 책 시계방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섭취해서 음식을 먹게 할 때 시계방향에 들어가게 하세요. 장운동, 변비해서 장운동을 할 때도 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려면 시계방향으로 하세요. 네, 지금 하잖아요, 또. 시각장애이신 분들을 위치를 알려주려면, 네, 시계방향으로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시계가 없거나, 그쵸? 또는 이제, 뭐, 시계를 볼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를 하는 거냐면 대상자를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요? 대상자. 오답은요? 요양보호사.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설명해서 원칙을 정해두면 위치를 쉽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은 언어장애예요.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사실 언어장애라고 말할 때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크게 두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뇌졸중, 하나는 치매. 이분들의 특징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가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발음이 어눌해서 그럴 수도 있고 조금 본인이 말씀하시기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언어장애이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잘 못하시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하지 않는다. 네, 답을 하는데 한참 걸려요. 바로바로 생각해서 답이 탁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다면 다음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언제야?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알아듣고 이해가 됐어요. 얼른 예, 아니오로 하시고 대답하시고 더 말 시키지 마세요. 그냥 말을 못하시면 말 시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장애이신 분과 일하시는 요양보 선생님은 눈치가 구단이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어르신이 아 하면 하고 알아줄 수 있게. 그래서 아 했어요. 하고 끝났으면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 대답할 수 있게 예, 아니오로 알아들었다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설명하고 싶은데 어느신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실물이나 그림판이나 문자판을 이용해서 네, 설명하실 수 있게. 자, 잘 표현하셨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칭찬 플러스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평상시에 잘 못하시는 분이 말을 했으니까. 자, 다음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입니다. 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려요. 여기는 판단력이라는 단어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의 성격. 그렇죠. 뭐라고요? 일의 성격. 그 일이 일어나는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이 판단력이고요. 이해는요? 말의 이 의미. 이 말 뜻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아듣는 게 이해력이고요. 그래서 판단력과 이해력의 장애가 계세요. 어려운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요. 자, 그다음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은 하지 않아요. 반말을 쓴다는 것은 네. 우리가 반말 쓴다는 것은 어쨌든 반말 쓴다는 것은 나보다 아래야라는 걸 전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서 반말은 어디 가도 호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무시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력과 이해력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이제 답답하다. 네, 그래도 반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도 네, 판단력 이해력 장애 이해 장애 생기면요 보여주면 돼요. 실물 그림판 문자칸을 이용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끔. 네, 그러면 네, 판단 이해력 장애인분의 소통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예요. 주의력. 우리가 주의력은 어떤 거예요? 네, 집중력이죠. 자, 그래서 주의가 산만해요. 활동량이 많으면 충동성과 학습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근데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하셨을 거예요. 어른에서도 주의력 결핍 장애가 네, 꽤나 많이 계시대요. 그럼 우리가 이 주의력 결핍 장애를 다뤘던 의학이 혹시 기억나세요? 선망. 네, 선망 가지고 계시면 의식장애 와요. 주의력이 딱 떨어져요. 그쵸? 네, 우리 졸릴 때가 같습니다. 우리도 졸릴 때 의식장애 와요. 집중력 딱 떨어지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이 안 되니까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요. 환경적인 자극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게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 마지막 유형이 진압력이에요. 진압력이 뭐예요? 여기 이게 진압력이에요. 시간에 대한 거, 장소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날짜에 대한 거, 시계에 가는 것들을 인식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진압력에 때를 아는 거, 사람을 아는 거, 장소라는 거, 네, 요것들을 인식 안 되면 우리가 진압력 장애라고 하죠. 치매가 오셔도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네, 진압력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시간부터 시계 등을 인식시켜주는 거. 자, 또 하나 모든 물품에 뭐를 붙여요? 이름표.
이것도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이름표를 어디다 붙여주라고 하는 거야? 지난 몇장일 때. 몰라요. 네. 그 물품의 명칭 이름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름표를 붙여줘서 네, 문자나 그림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지난몇 장애의 의사소통 네,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서 마지막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여가활동 유형이에요. 옛날에는 시험 문제 참 많이 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잠잠한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요. 쉽게 아는 게 있지만 정말 꼬아놓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네.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 읽기부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예, 쭉쭉 내려가서 창작 활동까지 예, 눈을 읽으셨죠? 자, 그럼 가족 중심은 딱 3개밖에 없어요. 가족 소풍, 가족 대화, 외식 나들이. 이거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족 중심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어디 가는 소일활동,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네, 이런 것들도 소일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구분하시는 방법은요. 옛날에 문제에 그런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예, 뭐 손자와 함께 연극을 갔다. 다음 중 여가활동 유형은 어디입니까? 연극이래잖아요. 오늘 4개월아. 연극에다 4개월에다 답을 치셨다가 가족 중심으로 바꾸신 분들 계세요. 오답이에요. 네, 왜 오답인 거냐? 누구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이 중요한 거지. 누구랑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냐. 가족과 소풍을 갔어요. 무엇을 했냐? 가족과 대화를 나눴어요. 무엇을 했냐? 외식 나들이를 했어요. 무엇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처음에 찍는 답이 정답. 여러분 시험장 가서 절대 답 고치지 마세요. 네. 왜냐면 항상 사람의 그 직관 처음에 오는 그 촉이요.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의 확률이 굉장히 세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만 오답을 좀 수정하시는 거. 그래야 아마도 놓치는 문제 또는 후회하는 문제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종이접기예요. 종이접기를 자꾸 자기 개발에 갖다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물론 어렵죠. 근데 이 종이접기는 교실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일활동으로 빠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유형까지 살펴보셨으면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단원도 정리가 이제 다 마쳐진 거예요. 네, 막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도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